뭐 여론조사 보니까요. 두 정당의 차이, 주요 정당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차이가 어느 정도 지금 나는 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여론조사 격차는 대부분 다 오차 범위 밖에서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대법원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그 선고, 파기환송과 관련된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빠지지 않겠느냐. 혹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 역시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들을 내놓으신 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민주당의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여타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상승하거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빠지는 지금 그런 결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대법원의 선고가 대선 개입이나 정치 개입이라는 그 영향을 받은 여론조사 응답층이 분명히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선 경선의 과정을 치렀던 국민의힘의 내부의 상황을 보면 지금 좀 가관이기 때문에 네, 블랙 그렇죠. 코미디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정말 개그 콘서트가 왜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도도 빠지는 거고요.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민주 진보 지지층의 유권자들과 또 중도 무당층의 여론조사 응답층들이 소위 이제 역결집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쪽에 또 이재명 후보 쪽에 굳건한 어떤 믿음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 혹은 소폭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그런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여론조사를 보니까 후보 간 격차, 지지율 격차도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결과는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2위 후보, 즉 범여권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도 여전히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단일화의 여부도 좀 제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나 부동의 1위인 이재명 후보를 따라가기가 타 후보들이 너무 지금 벅찬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선거는 총력전입니다. 막판에 보수 결집, 진보 결집되면 어떤 선거가 이루어질지 지금 25일 앞에 상황과는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에이스 리서치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그래픽으로 준비된 게 있죠. 동아일보와 에이스 리서치가 함께 한 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 범위 바뀐데요. 민주당이 48.6%, 국민의힘은 32.2%입니다. 그렇다면 16.4%포인트. 그러면 오차 범위 밖에 상당히 큰 격차 같아 보이는데요. 예. 이 정도 큰 격차가 그동안 나지는 않았었잖아요. 네네. 두 정당의 흐름들,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우리 그래픽도 좀 보여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전 조사 대비 민주당이 6%가 올라간 거고 또 그만큼 또 국민의힘이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무선 RDD ARS 조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ARS 조사라는 특성을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정치 고관여층들이 끝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48.6% 대 32.2%라는 이 어떤 큰 격차가 말해주는 것은 저희가 후반부에 이제 또 짚어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게 뭐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그 지지층들이 상당히 분산이 됐을 거고요. 네.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가 일단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주에 비해서 추락세, 민주당은 상승세거든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본다면 그동안에 나타났던 흐름 속에서 민주당은 결집되거나 또는 신뢰가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 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박영식 평론가 보실 때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네, 다시 한번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조사 기간이 그러니까 5월 6일부터 7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양 일간 연휴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한 결과인 것인데 그 연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작업이 지도부를 통해서 있었고 강제 단일화, 즉 외부에 있는 한덕수 후보라는 사람을 김문수 후보와 강제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공당으로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이미 획득한 김문수 후보를 쫓아내려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자중질환에 대한 평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걸 보면 국민의힘이 뭐 이런 결과를 보고 반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는 사실상 대권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당권 쪽에 여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촌극이라는 평가가 이 여론조사 응답층에게서도 다수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국만 해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요. 블랙 코미디, 뭐 폭망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표현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난장판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래픽을 본다면요. 국민의힘은 그 사이에 두 후보를 특히 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이 된 김문수 후보를 계속해서 찍어내리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도리어 한덕수 후보는 나 잘 모르겠다. 등록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협박성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두 후보의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이전에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음모가 있고 혐오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오늘도 홍준표 후보는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실망과 뭔가 분노를 이끌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험지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경상북도에서 뭐 영천이라든가 성주, 칠곡 등 이 경청 투어를 다니면서 공약들을 내놓고 뭔가 안정감 있는 대선 후보로서의 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어떻게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선 기간인데 누가 대선 주자로서 대선 주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근데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민심을 경청하고 국민들을 만나야 하는 대선 후보의 일정을 소화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셈이죠. 실제로 그것도 대도시 위주가 아니라 험지 위주 그리고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이 중소상공인들 혹은 청년상인들 골목골목마다 상권이 어떤지를 듣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제 5단체장도 만나고 이제 그런 일정들도 경제 유튜버들도 만나는 일정을 소화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선대위가 짜놓은 동선 자체가 기존의 선대위에서 보여줬던 대도시 위주의 일정이 아니라 소도시 위주의 일정이고 또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도 취약 지역이었던 부분들을 이제 골고루 훑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 행보 자체에 대한 의미도 이 유권자들이 또 여론조사 응답층들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점은 대통령다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게 또 바라는 점은 미래 전략이나 국가를 위한 비전,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만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른 게 없이 단일화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추동력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지지율이 붙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정당 지지율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우리가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미래 전략이나 어떤 가치관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시민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단일화 이 단판 때문에 로드맵 때문에 이 양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모든 지방 일정을 포기하고 서울에만 머물러서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갔냐 아니냐에만 집중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 저 정당 지지도에 고스란히 반영돼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흐름들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또 MBS 이 4개 네.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하는 MBS 조사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인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3%로 1위를 달리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23%, 김문수 후보는 12%. MBS 조사 결과도 한번 그래픽으로 저희가 볼 건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쏠리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런 상황인데요. 네. MBS 결과는 사실은 갤럽과 MBS, 리얼미터 세 군데 여론조사 기관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뭐 이제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이고 저 조사를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지난 우리가 역대 대선에서 30일 안에
30일 안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대선 결과가 바뀌었던 적이 있었나?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25일 남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펼쳐졌던 여론조사들의 이 내용이 이재명 후보가 다자구도에서도 40%대 초반 혹은 50%대를 기록하는 여론조사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따라가고 있는 후보들의 어떤 추동력이 너무 소실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그래픽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네. 지금 단일 후보, 여권 단일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됐을 경우에 그래픽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한덕수 후보에게 좀 결집하는 양상의 이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물론 단일 후보가 탄생하는 것에 대한 단일화의 시너지가 일부 있고 그런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예상해서 여론조사 응답의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저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라고 예상이 된 거겠지만 응답이 나온 거겠습니다만은 단일화의 효과는 실제 득표율을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저렇게 마치 1 더하기 1이 한 1.5 정도 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투표를 하고 득표율을 본다면 34%의 득표율을 한덕수 후보나 혹은 뭐 김문수 후보가 나아가서는 얻을 수 있겠는가?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잡음들. 그러니까 단일화는 결과보다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 대목이 가장 크다고 보이는데 지금 어떤 감동과 공감도 이 두 사람의 단일화 과정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수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다만 저 상황에서도 10%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따라가기가 어렵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44%대 40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후보를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볼 것은 25일 남은 선거는 250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저 범여권의 행보를 주시해야 되는 건 당연히 주시를 해야 되겠죠. 실제 물리적으로 억지로 강제 단일화를 통해서 한 테이블에 어떤 반명 빅텐트가 개헌 빅텐트가 탄생한다고 한다면 양쪽의 결집 선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간극이 좀 더 좁혀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일부 해봅니다만은 뭐 득표는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요. 그 흐름을 보는 것이지 네. 그때 지표만 가지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한덕수 후보로 이거 단일화된 경우였고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된 경우도 또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시죠.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에 비해서는 지지율 측면에서 좀 더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가 좀 더 강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당의 공식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는 강하게 이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요.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또 가처분 소송을 또 김문수 후보는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예. 이 선택 단일화 과정에서 법원이 또 키를 쥐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다 대법원 아니면 헌재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예. 이런 정치 사법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자, 지금 단일화 삽바 싸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 지금까지 흐름을 보신다면 우리 박영식 평론 좀 국민들에게는 야 저게 조금 전에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야 저거 정말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한 과정이냐 네.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언제적 김문수이냐, 그리고 심지어 한덕수이냐,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된 거고요. 뭐 물론 그 절차적 정당성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겠고, 두 번째로 심지어 한덕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일국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사람이 행정 조직을 동원해서 사실상의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이런 후보가 실제로 대선에 뛰어들어서 통상 전문가,
그리고 개헌 전문가, 국민통합 전문가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 55년 관료 출신의 한덕수가 정치인으로서의 DNA를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저는 뭐 충분한 평가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이제 두 사람의 차이점이고 두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실제 책임을 통감한다면 대선 후보에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한다는 게 이 사실상의 대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후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덕수 후보가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이 60%에 가까운 여론조사 응답층에서 출마에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거에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탄생하는 배경에서 이 구로구청장이 백지 신탁을 하지 않아서 후보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내놓은 공석인데 그 공석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고 본다면은 대통령 후보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는 배경에는 윤석열의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과 사죄를 해야 될 것이고 대선 후보 선출을 뭔가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지금 김문수 후보 특히 탄핵에 반대한 또 한덕수 후보 총리였던 사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사람이 이 자리를 경쟁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유권자와 여론조사 응답층이 이 후보들에 동의할지 저는 의문이고 이 단일화 자체도 성사된다 하더라도 강제 단일화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공감 얻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가 또 하나 오늘 나왔는데요. 네. 갤럽과 서울경제 2차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다자 대결에서도 50%이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후보와 경쟁했던 지난 대선에서 졌던 곳들, 예. PK 지역, 부울경 지역과 충청에서도 이제 우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 그래픽도 제가 좀 띄워볼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50%. 지금 맨 왼쪽에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50% 아주 다자구도에서 네네 다자구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덕수 23, 김문수 11, 이준석 6 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본다면 50%라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마의 벽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뭐 물론 이 조사뿐만 아니라 제가 봤던 뭐 스트레이트 뉴스라든지 이제 그건 조원 CNI죠. 그리고 뭐 뉴스토마토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들을 살펴보면 50%에 이미 육박했거나 그것을 소폭 넘어간 그런 조사들이 이미 좀 앞에서 그렇죠.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불어서 이번에 대법 선고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이렇다라는 것은 예, 결국에는 쏠림 현상이 이번 선거의 흐름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도가 쏠리는 거겠죠. 게다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기를 원치 않는 유권자들이 그냥 이기는 사람에게 결국 투표를 해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이제 유사한 방향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근데 요 조사에서 차이점은 과거 있었던 동일한 조사 기관에서 벌었던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간의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거의 이제 격차가 한덕수가 나오든 김문수가 나오든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다자구도 얘기가 아니라 양자 대결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를 누구로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제 수치가 비슷해졌다라는 대목을 일단 포인트로 하나 짚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저희가 처음에 짚었던 그 MBS 뉴시스 조사는 저희가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타 보도입니다만 뉴시스가 또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에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이 물음에 27.1% 각각 동일하게 또 나타났다. 이런 대목은 아마 오늘 오전 11시에 김문수 후보가 의총에 참석한다라는 속보가 지금 또 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점점 한덕수와 김문수의 차이가 좁혀지는 여론조사, 김문수와 한덕수가 같아지는 조사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정당성을 또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물론 지도부에서는 당원들의 여론조사, 당원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단일화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를 들고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여론조사들은 또 김문수 후보에게 어쨌든 천군만마 같은 여론조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요. 충청 지역입니다. 충청 지역이 사실상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충청의 사랑을 받는 후보가 항상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속설을 얘기했었는데요. 이번 충청 지역에서 3자 그리고 양자 구도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래픽입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예.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한석만 확보하는 등 낙동강 전투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부울경 지역에서 47%를 이재명 후보가 보이고 있고요. 예. 한덕수 후보는 25%, 김문수 후보 14%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여러 선거에서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부울경 지역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재명 후보는 갖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충청 지역과 PK 지역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충청은 뭐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캐스팅 보트 지역이고 PK나 뭐 TK의 경우에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뭐 40% 육박하는 조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PK에서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 언박싱을 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남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지역별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의 방식을 택하느냐 또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론조사가 A라는 여론조사가 B라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아까 이제 우리 김옥 교수님이 말씀 주신 대로 흐름을 보고 추세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충청과 PK에서 도드라진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를 다른 여론조사가 분명히 영향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이라는 게 실제 6월 3일에 투표 당일에 됐을 때는 이런 여론조사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서 PK 지역이나 충청에서도 이게 기대를 해볼 법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후보도 기대를 해볼 법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TK라는 곳은 좀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보수의 심장이자 보수의 텃밭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지역에서조차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긴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그래도 가정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보수 후보와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본다면 전국적인 압도적인 승리를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심이 기대한 결과, 민심이 그대로 어떠한 후보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투영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내란 진압과 종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경제를 살려야 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행정가 출신의 이재명 후보에게 어쨌든 이번만큼은 기회를 주겠다. 내가 지난번에 혹은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이번엔 다른 후보를 좀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스윙 보팅의 개념을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안동 출신입니다. 경북 맞습니다. 안동 출신이고요. 그 산산이라든가 이곳이 안동과 봉화 이 인근에 함께 있거든요. 결국은 사실은 TK 지역이 배출한 인재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런 지지세를 좀 더 모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심장인 TK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하십니다. 이번 갤럽 조사에 대해서 갤럽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이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 실패해서 고전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의 갈등으로 인해서 단일화 효과도 미지수로 보인다.